자, 이제 두 매니저의 한 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이제 타이틀에 나갔다시피 이제 OLED 업황 네. 회복. 요즘에 이제 반도체는 워낙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쵸. OLED 쪽은 뭐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LED 업황 플러스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안에서도 유독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쪽 섹터하고 또 관계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배터리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연관이 되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독 좀 셌던 애들이 있었죠. 그쪽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덕산테코피아는 이제 모회사가 덕산 네오룩스 OLED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수혜주고 덕산 네오룩스의 OLED 이제 핵심 소자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 실적이 안 좋아요. 연간 기준으로 이제 영업 적자 4분기 때도 이제 적자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적자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조금 따져보면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데 설비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비용들이 좀 인식이 좀 되면서 네. 작년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가장 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적자가 됐다가 빠르게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 그쵸. 그걸 우리가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좀 분명히 좀 있거든요. 작년은 이미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올해 과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이제 OLED 업황 회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특히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는 이제 디바이스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폰도 이제 OLED 다 장착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드까지 올해 출시되는 건 다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XR 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 출시를 했고 삼성도 상반기 안에 차세대 XR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XR 기기들의 전부 이제 당연히 중소형 OLED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소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회복이 좀 되고 출하량도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본업이 일단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뭐 작년 일시적인 어떤 적자 전환을 딛고 빠르게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요즘에 뭐 덕산 네오룩스 흐름도 그렇고 뭐 LG 디스플레이 흐름도 그렇고 사실 OLED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제 덕산 테코피아가 좋았어요. 장중에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을 좀 했거든요. 뭐 한 10% 넘게 급등세가 이제 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액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를 연상시키는 종목, 요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엔캠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IRA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사실 이게 작년에도 이미 다 알려졌던 사실인데 네. 작년 연말에 5만 원 정도 이제 최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거의 이제 4배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퇴출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4위였던 이제 엔캠이 1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장밋빛 희망을 이제 품고 주가가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캠의 주가가 워낙 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전액 만든다 이러면서 어저께 동아기업이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동아기업 따라서 또 이제 덕산테코피아 같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부터 2차 전지 이 전액 시장 진출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설비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좀 했거든요. 500억 정도 이제 설비 투자가 됐고 미국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어요. 미국 테네시 주에 지금 이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특히 이제 전액 생산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한 1,300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좀 해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미국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지금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전액의 성격상 배터리 제조 팹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 막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막 미국으로 갖다 나르고 이러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 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고 미국 현재 진출을 다 해 있잖아요. 지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엔솔이 다 미국에 지금 공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공장 쪽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 전액 공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네시 주에다가 지금 공장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완공이 좀 된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초도 물량 양산이 이제 시작이 좀 됐고 네. 올해 이제 3월 달에 테네시주 공장 양산이 좀 되면
빠르게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 안에 매출 인식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뭐 한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했던 시기는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요. 실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매출이 인식되는 걸 확인을 해야 주가가 이제 엔캠처럼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캠이라든지 동아기업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덕산 테코피아도 전액과 관련된 수혜가 부각이 좀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이제 21,0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가격을 이제 뚫어내면 전고점 이제 트라이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 27,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이제 18,000원 정도였는데 네. 이거보다 조금 아래 17,500원. 요 자리 깨지면은 그냥 이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예.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발 덕산테코피아였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OLED의 턴 어라운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제부터 이제 엔캠과 함께 움직인 전해핵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전해핵도 사실 2차 전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도 지금 2차 전지 예전부터 2차 전지 모멘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네,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의 힘을 받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혹시나 이 모멘텀이 묻어 있으니까 네. OLED 때문에 올라갈 거 2차 전지가 발목 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지금 성호 아나운서님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구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빠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리면 사실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거죠. 또 다양한 게 막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아닐 때도 맞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너무 또 이 문어발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 또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 저는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하죠, 파운드리도 하죠. 거기다가 가전에다가 핸드폰까지 하니까 이걸 로봇, 네. 5G도 하죠. 그쵸, 이걸 로봇도. 사실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 네.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회사 좀 쪼개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도 제발 이제 파운드리 좀 걷어내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덕산 테코피아도 이게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면 그쵸.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액, 그리고 이제 본업은 OLED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OLED는 좀 일단 긍정적인 거, 그거는 이제 좀 깔고 가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쪽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정받은 전기차 기업들은 작년에 이제 기대감으로 폭등을 했다가 그 폭등한 자리에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설비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목받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국내 공장은 양산이 좀 시작됐고 3월 달에 이제 미국 테네시 공장이 이제 완공이 좀 되고 나면 바로 이제 매출이 인식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사업에서도 새로운 매출, 그동안에는 계속 비용만 들어가다가 이제 매출이 인식되면 영업이익단에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덕산 테코피아는 그때부터는 그냥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 아닌 2차 전지 소재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저평가 구간이고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이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덕산테코피아가 지금 2차 전지 밸류를 막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받는 시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 추이에 우리가 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VS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이쪽이 첨단 재료, 첨단 소재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묶어봤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여기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탑픽 종목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덕산테코피아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미 진출한 기업이 또 솔브레인 홀딩스이고 또 이제 현재 법인이 있어요. 솔브레인 MI가 또 이제 주요 고객사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어떤 합작 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조만간에 4,500억 규모의 이제 전해액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네. 소식도 나와졌습니다. 최근에 엔캠을 시작으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또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뭐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 전해액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국내 대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게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와 또 관련된 어떤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 삼성 SDI가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배터리 3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어떤 공급 계약까지 체결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매출 성장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웃으면서 얘기하면 거의 아닌 걸 선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무쌍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김준호 매니저, 네. 우상 김준호 매니저는 어떤 한발 기업을 가지고 왔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들어볼게요. 일단 뭐 최근에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깃털 같은 종목 시리즈.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렌시스를 깃털 같은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네. 이틀 만에 또 시장과 무관하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깃털 같은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핫한 모멘텀들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종목명은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오늘 한번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은 좀 깃털 같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깃털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 이제 제가 4차 산업 또 그리고 AI의 꽃은 보안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AI를 기반으로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 보안 관련해서 세계 이제 보안 기업 12년 연속 수상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세계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떤 이제 정부 구체과제에 23개국에 또 참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된 2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뭐 중동이라든지 또 유럽, 아프리카 지역 에서는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슈프리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출입문, 출입 통제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해서 네옴시티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또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오랜 기간 이제 퀄컴과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이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퀄컴의 스마트폰 지문 인식 알고리즘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갤럭시 S24가 핫했잖아요. 근데 예. 갤럭시 24와 갤럭시 24 플러스에는 삼성의 엑시노스 칩셋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가장 이제 상위 버전인 갤럭시 24 울트라 버전에는 퀄컴의 칩셋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퀄컴 칩셋의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공급하는 슈프리마가 갤럭시 24 보안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1차 시세가 분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전 판매부터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판매량을 보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 네. 결국 갤럭시 24가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사실 애플을 따돌리고 글로벌 1위 스마트폰 1위 자리를 탈환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AI 폰 관련해서는 당분간 또 아이폰 16이 출시되기 전까지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삼성이 AI 폰 관련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퀄컴이 또 삼성과 또 이제 구글과 함께 XR 기기 시장에도 삼각동맹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퀄컴의 어떤 지문 인식과 바이오 인식 관련된 알고리즘을 공급하고 있는 슈프리마가 향후 삼성이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XR 기기 관련된 보안 솔루션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또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 외적으로도 실질적인 부분도 좋은데 또 요즘 핫한 거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또 저 PBR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0.96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적은 또 좋은데 또 PBR 1배 이하이다 보니까 예. 가장 이제 이번 어떤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실적 성장과 또 실적과 같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성장성은 좀 뒤처지거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번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아루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슈프리마는 성장성도 담보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실적도 좋고 거기에다가 저 PBR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갤럭시 S24의 어떤 판매량과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깃털 같은 종목 슈프리마가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일단 매수가는요. 24,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7,700원.
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AI 보안, 네옴시티, 네. 와 심지어 저 저 PBR까지 갖고 맞습니다.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매력 포인트가 있는 종목,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VS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님, 네. 슈프리마 그리고 슈프리마랑 이제 또 연결되는 회사가 바로 슈프리마 HQ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왜 슈프리마 HQ는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쪽에 관련해서는 대장주는 현재 센즈랩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탑픽 한번 네.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보안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모바일 이제 디바이스에 계속해서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걸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삼성의 큰 구상이거든요. 이제 타이젠으로 가지고 전부 다 이걸 연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 관련된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해킹을 당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보안 이슈는 모바일 보안과 관련된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슈프리마는 뭐 워낙 지금 김준호 매니저 설명을 좀 잘 해주셨잖아요. 네. 똑같은 거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센즈랩 아. 특히 이제 모바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센즈랩이 또 최근에 바닥권에서 차트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세 종목을 보시면은 네. 슈프리마 HQ, 센즈랩 전부 다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1월 초에 온디바이스 AI 이슈 속에서 강하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대부분 다 이제 조정을 좀 강하게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상한가까지 이제 가장 먼저 좀 급증을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이 이제 센즈랩이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도 이 종목은 상한가 또 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탑픽은 센즈랩. 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보기 좋아요. 네, 두 분이 꼽아온 한 발에서는 절대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 옆에 다른 쪽으로 라이벌인 기업들을 잘 선택해줬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슈프리마, 김영민 매니저, 덕산 테코피아 오늘의 한 발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